이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 중국 팬클럽이요. 아예 비행기를 하나 랩핑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이게 합성이 아니라 실제 합성이 비행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거의 거죠? 팬덤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 문제는 이렇게 비행기를 띄운 직후에요. 중국 BTS 아미의 웨이보 계정, 중국의 가장 유명한 SNS죠. 웨이보 계정이 60일 동안 정지됐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이건데 비이성적 스타를 추종하는 이 팬덤을 엄정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팬덤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와요. 자, 이 연예인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타이완 연예인이라고 해요. 탕위저라는 연예인인데 지금 손에 중국의 오성홍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이 연예인의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투철한 연예인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중국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타이완에서는 뭐냐, 그렇게 위안화가 좋냐,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중국이요, 지금 연예인들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방송통신위원회 정도인데 중국 국가광전총국이라고 이제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TV 프로그램들을 규제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오디션 프로, 그리고 스타의 자녀 육아 프로그램, 우리 같으면 뭐 슈퍼맨이 들어왔다, 이거 다 금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돌들, 요즘에 남자 아이돌도 다 화장하고 좀 예쁜 꽃미남처럼 하고 나오잖아요. 눈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금지한다고 한대요. 거기다가 이제 고가의 출연료도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이 왜 이렇게 내부 통제를 강화한 걸까요?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국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요, 정주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 잠깐 사진을 몇 장 봤는데요. 이 규제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규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실시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된 어떤 연예계 기사들이 가시보도처럼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사상 통제라든지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저변에는, 그리고 이 단순히 연예계나 문화계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다른 분야들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건 지금 저희가 또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동부유라는 정책적인 방향과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동부유라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정풍운동, 한마디로 비도덕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중국 문화 문란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규제를 가하고 보다 사회주의적이고 중국식의 합리, 중국식의 합법, 중국식의 어떤 수준 높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동 부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공산당이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자, 연예계에서는 그러면 고가 출연료를 규제하는 것, 뭐 중국답지 못한 약간 서구의 문화를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배척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대로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해서 보다 이제 평균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연예인들의 뭐 중국 내 활동이라든지 뭐 한국 기업들의 특히 엔터 기업의 중국 진출 같은 거는 앞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한국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의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예. 소프트 파워가 중국에 유입이 돼서 천천히 중국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공산당 지배 체제까지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항상 아, 이제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서구의 문화라는 부분,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속성도 중국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내부 통제가 네. 강해진다는 건데,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중국의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에게 아주 거액의 기부금을 요구를 했다는 소식도 좀 놀라웠지만, 이 소식이 사실 조금 소개를 해드릴 만한 것 같았어요. 중국 초중고 학생들이 이번 학기부터 시진핑 사상이라는 과목을 듣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역시 그러면 뭐 중국다움, 뭐 인민다움 이런 거를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든 지도자가 각 자기들의 이제 사상을 만들고 발표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뭐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쩌민 집권기에는 3개 대표론, 그리고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과학적 발전관, 그리고 이번에 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긴 이름의 이제 지도 이념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도 물론 그 지도자가 발표한 그 사상과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국의 지도 이념으로서 중요하게 자리했었고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인민들이 다 같이 이제 학습하고 지켜야 되는 어떤 하나의 원칙처럼 이제 예. 제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사상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그 전대의 그 지도자들의 사상 같은 경우, 이론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덩샤오핑이라든지 마오쩌둥 외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붙고 사상이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교육과정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녹여낸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진핑 중심의 개인 독재의 강화, 개인 숭배의 목적도 있고, 이제 시진핑의 그 사상 안에는 그 사회주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에 뭐 자본화되고 시장화되고 민영화되어 왔던 어떤 중국이 사회주의로 본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시진핑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어떤 개인에 대한 숭배의 목적, 음,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에서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보다 강화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중국은 뭐 지도자의 어떤 사상을 교육하는 그런 건 일반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지도자의 이름을 넣어서까지 이렇게 시진핑 사상이라고까지 교육을 시키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이 보도를 사실 좀 최근에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네. 상당히 중국은 강한 권위주의 체제로 변모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 후진타오 시대보다 중국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통제랑 규제를 해왔고요. 그래서 네. 그런 흐름으로 보자면은 지금의 현상이 크게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단, 그렇군요.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강도와 범위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8월 초에 메이다이어 회의를 했거든요. 메이다이어 회의는 중국의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현직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이미 퇴임한 원로 지도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걸 네. 매 여름에 하는데 메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진핑이 공동 부유라는 것들을 이제 노선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런 통제가 사회주의식의 어떤 정풍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통제가 더 강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8월이 어쨌든 확 이제 분기점이 좀 됐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진핑 주석 지금 3연임 하려고 하고 네.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이 3년임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가요? 어, 100% 장담은 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 지금 현재 그래도 이제
거의 대다수의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시진핑 3년임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교수님, 원래는 2연임까지만 됐는데 이게 이제 개헌이 네. 되면서 3년임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뭐 횟수 제한 없이 이론적으로는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공산당 당규에서는 총서기직에 네. 종신은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마오쩌둥이 종신 집권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총서기직이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종신직으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만약에 이제 여건이 가능하다면 계속 연임이 일정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국가 수반, 그러니까 국가 주석이면서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를 겸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서기는 이제 뭐 연임도 그러면 자동 결정되는 거예요? 국가 수반으로 선출되면 총서기 연임도 그대로 연장되는 건가요? 그 순서가 좀 다른데요. 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총서기로 선임이 된 다음에 그 총서기가 이제 국가주석, 국가 수반의 직을 이제 위임받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가을이죠. 2020년 가을에 20차 공산당 당대회가 이루어지고 그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면 그 다음에 2023년에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려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국가 수반이 이제 국가 주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 그 총서기가 되는 게 우선인데 일단은 3년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연임 기반이 확실하다면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내부 통제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시진핑 주석이 좀 두려워하거나 본인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3년임이 확실시 된다라는 거지 100% 보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죠. 완전 확실하게 네. 된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중국이 집단지도 체제거든요. 그래서 총석이 1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최고위 권력층으로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공산당 원로 지도부들의 이제 영향력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지금 현재 총서기가 이제 강력한 권력 기반을 장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들을 모두 다 이제 통합해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또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은 그 공산당 최고 지도부들의 실질적인 권력 투쟁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은 많지만 예.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점점 더 중국 인민의 지지와 의견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인민들에게 이제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제 지배 정당성, 그러니까 시진핑이 다시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어떤 명분들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회주의 공동부의 어떤 전체적인 상을 앞에 제시하고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진핑 현재 중국 공산당 시진핑 총서기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는 권력 투쟁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좀 내부 통제를 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교수님, 그러면 중국의 이런 강화된 내부 통제가 우리 한국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는 지금 미중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처럼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체제에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한국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협력하고 교류하기가 일정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미국은 지금 미국 그 패권 경쟁 같은 경우는 경제 무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가치의 부분들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분야를 확장해 갔기 때문에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계속해서 그 권위주의성을 강화해 갈수록 저희 같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미중 이 패권 경쟁 이 하에서는 조금 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의 긴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긴 하겠네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중국 광전 총국이 발표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그런 부담들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공산당이 계속 무시는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권위주의 통치 체제, 그러니까 일당 독점 체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나요? 언제나 중국 공산당 지도 체제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나 행위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예. 그보다는 아직까지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의 성장이라든지 글로벌 차원에서의 위상 강화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중국이 제시했던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죠. 부흥과 발전인데 이러한 비전들이 중국 인민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아직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중국 공산당이 얼마만큼 지금 자신들이 내세웠던 비전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글로벌 위상이라든지 국가 경영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 인민들이 지금 현재 같은 어떤 그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쉽게 접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참 중국 상황이 우리랑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항상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